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공드림에서 참기초 영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오쌤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반사항 함께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1장은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거기 간단하게 목차 보시면 20개의 강의로 되어 있어요. 제1강은 영어를 만드는 기준. 자,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자, 1강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첫 번째, 왜 이 강의를 공부해서 어떤 곳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처음 영어를 배웠을 때 책을 폈습니다. 자, 레슨 1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영어였습니다. 자,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최단기로 합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리는 어떠한 목적이라든지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제1번으로 문장을 배우는 것은 영어 학습의 기준이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정확한 발음 없이 그냥 소리나 또는 몸짓을 통해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대화로 되려면 적어도 단어를 구사하고 뭔가 걔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문장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대문자로 시작한다. 모든 영어 학습의 기준이 되는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죠? 두 번째, 동사, 수로가 있다. 그렇죠. 나는 걷는다. 나는 잠잔다. 그녀는 오고 있다. 그는 뛰어간다. 항상 그 뒤에 수로적 개념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문장이라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문장 그러면 대문자로 시작하고 동사가 있다. 그래서 항상 영어를 할 때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동사를 찾아라. 그런데 그 앞에 문장이니까 동사를 찾아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글을 보고 동사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 글의 기준이 뭐다? 문장이다. 자, 그런데 항상 마지막에서 마침표, 풀스톱이라고도 하죠. 피어리드라고도 하고 이런 마침표가 있습니다. 마침표가 없으면 아직도 글을 마치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얘기죠. 계속 글을 가면서 더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마침표를 딱 찍는 순간 여기까지 내가 1차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문장이란 What is the sentence? 대문자로 시작하고 동사를 가지고 있고 마침표까지 갑니다. 그 여타의 여러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형식이다, 문형이다 이런저런 많은 썰을 내놓았지만 우리는 다 그런 것을 일축해서 그냥 문장을 보고 완전한 이해가 됐으면 맞고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틀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즉 문장을 읽었는데 정보가 개운해요. 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위독하신 할아버지께서 마침내 그리고 더 이상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동사, 아직도 살아 계신지 still alive 하시다는 건지 아니면 pass away 돌아가셨다는 건지 그 중요한 말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완벽한 수로의 개념을 갖추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든 아니면 느낌표를 찍든 아니면 물음표를 찍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음표는 의문문일 때 찍는 거죠. 느낌표는 감동할 때 찍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 중에 하나까지 여러분은 문장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영어를 왜 그동안 어려워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했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강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잡아주는 첫 번째 강의가 바로 이 문장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she is honest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정직하다. 개운하죠? 문장입니까? 아니죠. 왜 문장이 아니죠? 중요한 마침표가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면 she is honest, 마침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she is honest 하면 저절로 마침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암시하나 글로 쓸 때는 반드시 눈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표를 찍지 않고 she is honest 그리고 컴마를 찍었습니다. 컴마. 그리고 다음에 글을 씁니다. She is honest, I like her. 나는 그녀가 좋다. 그죠? 아무라면 정직한 사람 좋죠. 자, 이것은 이제 문장인지 한번 판별해 보세요.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리고 동사도 있습니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동사도 있습니다. 마침표도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다. 결론은 없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얘는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침표가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이런 문장을, 이러한 절을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론을 얘기한다면 주절이라고 하는 거 she is honest, 주절이라고 하는 거 I like her 이렇게 나란히 주절을 이렇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문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를 20여 년 가까이 하면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주절 안 돼요. 주절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좀 재미없어요. 주절 안 돼요. 이러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절, 주절의 문장입니다. 절대 이걸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얘를 치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절은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인호도 이 집 주인이고 여기 메어리도 이 집 주인이고 주인이 2명이라면 둘이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싸우게 되겠죠. 반드시 하나의 문장 안에 주인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주절 하나 씁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주절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마침표를 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되는 거죠.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is honest. 마침표. 그녀는 정직하다. 자, 그리고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자, 이렇게 쓰면 아주 깔끔하게 문장이 맞습니다. 자, 대문자로 쓰고 동사 있고 마침표. 대문자로 쓰고 동사 있고 마침표. 정확하죠?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보어가 있는지
지금 신경 쓰이십니까? 아니죠.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주어 동사가 있다는 것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침표와 함께 기억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써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She is honest. 그리고 여기다가 컴마를 찍긴 찍었는데 살짝 and 이렇게 썼습니다. and 그리고 I like her라고 쓰겠습니다. 그녀는 정직합니다. 컴마는 숨 쉬는 거예요. 쉼표. She is honest. 숨 쉬고 그리고 and I like her.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뭔가 좀 여기에 나오는 주절 컴마 주절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중간에 이렇게 접속사를 하나 썼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간에 있는 and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무슨 접속사라고 하죠? 저거를 and. 우리 많이 쓰잖아요. 나 그리고 너, 그녀 그리고 그리고 and. 접속사긴 접속사인데 등이 접속사라고 그러죠. 그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가요? 등이 접속사라고 합니다. 등이 접속사. 그냥 접속사가 아니고 어쨌든 접속사의 일종인데 이쪽에 있는 주인과 이쪽에 있는 주인 사이에 이건 담장과도 같은 역할. 담장. 자, 여기 이웃집이 하나 있습니다. 담장을 딱 치고 사생활 침해에 딱 맞고 여기에 또 다른 집주인이 삽니다. 같이 한 마을에 삽니다.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컴마 하나를 찍어서 경계도 없이 서로 그죠? 저쪽과 이쪽이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는 없으나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어도 중간에 담장을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써주면 이것도 역시 위에도 맞고 밑에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명칭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she is honest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I like와 같은 동사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단문이라고 합니다. 단문, simple sentence라고 해요. simple sentence. 단순하다. simple sentence.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nd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녀가 정직하고 나는 그녀가 좋다. 좀 이어서 얘기하죠. 얘는 우리가 중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런 문장은 좀 단촐하죠. 단촐하잖아요. 주어 동사만 있고, 그죠? 단촐하니까 단문. 근데 중간에 있는 등이 접속사가 단문과 단문을 딱 이어주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 들죠. 묵직하게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중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문이란 무엇이냐? 앞에 단문, 등이 접속사 그리고 단문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것을 중문이라 하고 영어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어의 문장이 단순하게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그죠?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세상은 복잡하고 사회도 다원화하듯이 언어가 그 사회 역사, 지리, 문화를 배워가면서 똑같이 변천과 소멸과 생성을 해갑니다. 따라서 여기도 변신하는 거예요. 자, 맨 앞에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because 그리고 she is honest 그리고 컴마 I like her라고 썼습니다. 자, 그녀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녀가 정직함으로 그녀가 부자라서가 아니고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좋다. 이렇게 앞에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가 뒤에 이렇게 절을 쭉 이어주어서 이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 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절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방이 좀 많아요. 집에. 그러면 한 칸 정도 전세를 주기로 하고 월세를 주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절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앞에 있는 절은 독립성은 없지만 주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들이 항상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영어에서는 맞는 문장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복문이라고 합니다. 복문. complex sentence. 좀 복잡해졌다. complex sentence. 그래서 세 가지가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영어의 대부분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문장을 보면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가 있는 그 안에 반드시 주절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종속절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영어의 문장을 만들어낸다. 자, 여기에서 혼합문이라는 게 살짝 있거든요. 혼합문. 뭐냐 하면 단문 그리고 등위 접속사. 보세요. 단문, 등위 접속사. 그리고 등위 접속사를 쓰고 나서 또 단문을 쓰면 중문인데 여기 있는 복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복문. 세 번째 복문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쪽에 단문에 주절이 하나 있고 이쪽에 복문에도 주절이 하나 있어서 이 단문 and 단문과 다르게 이 복문 앞에 종속절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의 형태도 영어에서는 인정해주고 이것을 우리는 섞여 있다. 혼합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앞쪽에 Because she is honest, I like her. 그녀가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좋다. 그리고 나는 그녀와 사귀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시 그죠? 여기에 Because she is honest, I like her 라고 쓰고 이걸 마침표로 쓰지 않고 봅시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I would like to go out. go out 하면 사귀다 라는 뜻이 있어요. 부호적 표현으로. 그리고 나는 그죠? 사귀고 싶다. 마찬가지로 out with her. 그녀와 사귀고 싶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뒤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하나인 단문과 이 and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문이 있죠? 따라서 앞에 복문, 등위, 접속사, 단문 이렇게 섞여서 얘 또한 혼합문으로 영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문장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이 네 가지 패턴이 아닌 문장을 찾아오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여행권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타임지 알죠? 유명한 타임지에서는 오터 하나를 찾아내면 세계 일주 여행권을 줍니다. 그만큼 공신력 있고 믿을 수 있는 그죠? 잡지이기도 하고 자신 있게 뭔가를 출판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도 이 네 가지 문장 패턴이 아닌 문장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어는 네 가지 패턴을 정문으로 보고 나머지 것들을 비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테두리가 있으니 이 안에 들어가서 영어를 좀 더 배워보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영어 교재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당연히 알 것이라 생각하고 좀 무시하거나 생략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오리무중이었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대한 바로 그 잣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개 10분 정도, 15분 정도 공부했지만 이것은 영어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영어의 시작도 문장이고 영어의 마지막도 문장입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득력 있게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마음에 들도록 흡수하고 찾아내고 읽어내느냐.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의 특히 공무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시험 문제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습니다. 자, 한 번 들었다고 쉽지는 않으니까 이 교재를 살펴보면서 살짝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론 정리 제1장 영어를 만드는 기준 문장 센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봅시다. 다음의 보기에서 문장을 찾아 몇 개인지 적어보세요. 그냥 현재의 실력으로 도전합니다. Round ticket. I'm Brian. Walking down the street. From hand to mouth. Landslide victory. It looks like a dead heat. To pass the exam. If I were an official. Upon arriving at the house. Be my guest. 자, 이 중에 문장은 몇 개? 그렇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반드시 수로가 들어있는 문장은 3개. I'm Brian. 나는 브라이언입니다. It looks like a dead heat. 박빙의 승부처럼 보이는군요. Be my guest. 편한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3개만 문장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문자, 동사, 마침표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3가지 모두 단문입니다. 여러분, 단문의 형태만 지금 문장 속에 쓰여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 문장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번째, 준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아니다. 갑자기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지는데요? 준동사? 그려볼까요? 준동사. 준동사가 뭔지. 자, 이건 지워보고요. 자, 우리가 아직 동사표는 안 배웠습니다. 준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준동사.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동사 찾아봅시다. is, like, is, like, is, like. 그죠? 이거밖에 없네요. 저런 것들이 다 동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저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이런 주절이, 그죠? 지금 계속해서 주절. 제가 주절이 뭐다 이런 얘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것으로 보고요. 주절이 꼭 있어야 된다. 왜? 주인이니까. 근데 주절이 나란히 2개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시적 개념으로 문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럼 준동사는 뭐냐? 이 절이 아닙니다. 이는 구예요. 구. phrase라고 하죠. phrase. 구입니다. 구. 예를 들어주면 to라는 전치사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 또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거, 동사 원형에 ed 붙이는 거, 이런 형태가 되어서 절이 아닌 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준동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한번 봅시다.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이건 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 to pass the exam. to pass. 그리고 upon arriving at the house. arriving. 자, walking 밑줄, to pass 밑줄, arriving 밑줄.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째, 동사를 가지면 절이 된다. 자, 밑에 볼까요? I am Brian. I am. 그 다음에 it looks. 그리고 be my guest. be. If I were an official. were. 이렇게 동사죠. 절이 되긴 됐는데, 자, 4개 중에서 문장이 아닌 게 있어요. 문장이 아닌 거 생각해 두십니다. 자, 4번째 갈게요. 절은 주절이 필수 요소이다. 드디어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I were an official. 자, 이러고 문장을 딱 맞췄다. 문장이라고 할 수 없죠. 왜인지 보세요.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동사는 있습니다. 동사는 B로 표시하죠. 그죠? 동사는 있는데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있으면 절대 주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접속사가 있는 건 무슨 절이라고 했죠? 접속사가 있는 것은 종속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좀 여담이지만 이런 접속사는 일종의 전세요금, 월세요금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전세나 월세를 내는 조건은 주인이 냅니까? 아니죠. 세 들어 사는 세입자가 냅니다. 그처럼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 되지는 못해요. 그냥 세입자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가진 절은 독립성이 절대 없습니다. 얘가 문장이라는 말을 가지려면 여기에 뭔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절이 반드시 이렇게 존재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네 번째, 절은 주절이 필수 요소이다. 자, 그래서 if I were an official 주절 아닙니다. When I was young 주절 아닙니다. Though she is a woman 주절 아니죠. Because he is late 주절 아니죠. As he is a butterfly 주절 아니죠. 자, 왜 주절이 아닙니까? 첫 번째 단어를 잘 보세요. if, when, though, because, as. 여러분, 5개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 5개의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절대 주절이 되지 못한다. 이 5개의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절대 주절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동사는 주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절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문장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절이 된다. 주절은 문장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찾기 해야 되는 절이다. 그러면 지금 알려준 것만으로 센스 있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접속사가 이렇게 붙어 있고 동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주절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접속사가 없이 뒤에 이렇게 동사가 딱 나오면 이게 무슨 절이라는 거예요? 주절이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 주절은 절대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등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주절은 동사 앞에 접속사가 없는 절이다. 자, questions. 아래 문장을 보고 주절에 밑줄을 치세요. 접속사가 있는 거 말고 첫 번째 M은 I was poor. 두 번째 M은 I would be happy. 세 번째 M은 she is brave.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접속사가 없는 절은 다 주절로 밑줄이 거 있죠. 그죠? 왜? 주절은 필수 요소잖아요. 필수 요소. 주절 없으면 종속절 1000개 써도 소용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 문장이란 A.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 B. 동사를 반드시 가진다. C. 문장을 끝내는 표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반드시 있다. 고로 문장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문장은 동사죠. 그 동사 중에서도 주절의 동사, 접속사를 가지지 않는 주절의 동사. 그게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단문, 중문, 복문 이런 것들을 현재 실력으로 충분히 고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문장 대문자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제일 먼저 주절의 동사 찾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생님들이 주절의 동사를 찾아라. 앞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동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거기 나와 있는 예문들 모두 동사 있고요. 2번, 동사 그러면 동작만 동사는 아니죠. 걷다, 뛰다, 그죠? 박수치다, 다 동사, 동작이지만 뭐도 있습니까? 상태도 있어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닮았다. 상태도 있습니다. 동사 그러면 움직일 동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상태도 동작도 동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오케이. 세 번째 동그라미. 근데 이 동사가 여러분 어떻게 동사를 쳐주면 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am, are,
is, was, were 또는 will, shall, can, may, must 이런 거 am, is, was, were, will, shall, can, may, must 자 이런 거 do, does, did 또는 has, have, had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동사입니다. 이게 거의 90%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사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동사의 90%는 다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죠. 이런 단어들로.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사람도 별명이 있듯이 동사는 변신을 합니다. 아주 되게 중요한 거지만 지금 여러분 크게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자, 하나만 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다 가장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기다리다 그러면 wait for 그러죠. 기다리다 wait for 뭐뭇을 기다리다 그죠? just wait 그냥 기다려. just wait for 하면 뭐뭇을 기다리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를 쓰기도 하는데 얘가 앞에 a자를 붙이고 이렇게 기다리다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사는 변신의 기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대리다 아니면 과장이다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 오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하는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란 말이에요. 역할이 움직일 때마다 바뀌듯이 동사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하듯이 동사들도 조금씩 변신하는 거예요. 그 변신하는 정도를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사람도 역할이 바뀌듯이 동사도 역할이 바뀌면 의미도 바뀐다. 간단하게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run 하면 달리다 그죠? run 달리다 그런데 얘가 달리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경영하다, 운영하다 이렇게 쟤는 왜 외워야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동사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임과 상태를 표시하면서 모습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뀔 수 있고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책이니까 우리는 책에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아놓지만 머릿속에 가져갈 때는 천천히 그죠? 미숫가루를 먹듯이 천천히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가지려면 다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만 확실하게 갖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사가 사용되면 절을 형성한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다. 자,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다. 밑줄 팡 쓰시고 자, 보겠습니다. S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그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컴마 She always goes to library. 그녀는 항상 도서관에 갑니다. 컴마 She studies hard every day. 그녀는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완전 모범생이네.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가 열심히 매일같이 공부해. 수험생의 가장 기본인데 이건 문장으로서 X. 자, 퀘스천 위의 문장이 틀린 이유를 한번 말해 봅시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해답은 뭐냐? 컴마만으로 주절을 이어쓰지 못합니다. 주절, 컴마, 주절도 안 되는데 지금은 주절, 컴마, 주절, 컴마, 주절. 주절을 세 개를 나란히 썼어요. 그죠? 지루하고 주절이 세 개가 그죠? 2파전도 모자라서 3파전으로 싸울 겁니다. 안 될 수 있죠. 따라서 하지만 주절이 나란히 있어도 사이에 등위 접속사를 써주거나 마지막 주절 앞에 등위 접속사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문장을 크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론 아니고 그냥 논리죠. 주절, 컴마, 주절 안 된다고 이미 배웠어요. 주절, 컴마, 주절 안 돼요. 그래서 얘 쓰려면 중간에 등위 접속사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것도 어려우니까 주절, and 주절 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주절이 단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이 주절 두 개도 모자라서 이렇게 세 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되느냐? 절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주절 세 개 있으면 마지막 주절 요 앞에 등위 접속사 and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병치라고 해요. 병치.
패러럴, 병치. 병치, 뭔가 균형이 맞는다 이거예요. 주절, 컴마, 주절, 앙돼요. and 주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등위접속사를 쓰고 병치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절, 주절, and 주절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브러쉬업 온 복습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도록 제가 자, 보겠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올바른 문장을 찾아 몇 개인지 적어 봅시다. 힌트, 위에서 배운 대로 대문자로 시작하고 주절의 동사를 가지고 있고 마침표, 물음표 또는 느낌표로 끝나는 것으로 선택한다. 그죠? 그래서 쭉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는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그 예문을 하나씩 하나씩 어딘가에서 다시 보게 될 것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자, 정답 보시고요. 해설. 주절주절이나 병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아래의 두 개의 문장은 틀렸다. 자, 보겠습니다. She is very poor, I like her very much. X죠. 주절주절 안 돼요. 계속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She is very honest. 그녀는 정직합니다. 무척. 하지만 나는 그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에 등위접속사 하나 썼지만 그죠? 중간에 등위접속사 하나 썼지만 등위접속사가 좌우에 병치를 충분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오타가 하나 있다. She is very honest가 아니고 poor로 바꿔야 되겠네요. poor, sorry. 바꿔놓을게요. She is very poor. 그녀는 무척이나 가난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등위접속사를 기준으로 맞는 문장이 됐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Though she is poor. 그녀가 가난할지라도. 자, 요거 이제 마지막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에요. 오늘 첫 강에서. 영어에서는 의미의 겹침이나 문두의 큰 의미들을 두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의미의 겹침. 보세요. do가 접속사예요. 자, though she is poor. 여기까지 쓰고 자, 이때 do는 앞에서 배운 대로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자, 그리고 하지만 그녀는 무척이나 아주 착한 여성입니다. But쓰고 she is a very good woman이라고 했어요. 가난하지만 착하다. 사람 됨딩이 그렇지만 여기에 등위접속사가 아니고 여기에 등위접속사 여기에 종속접속사 이렇게 두 개 겹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자, 얘를 하나 써주고 얘를 지워봅시다. 그러면 복문이라고 그랬죠. 어렵다 복문. 하지만 종속절이 있으면 복문이에요.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복잡하다 복문. 복잡하다 복문. 얘가 없고 중간에 등위접속사만 있다. 무겁다 중문. 무겁다 중문. 그죠? 여기 없으면 중문. 여기 없으면 복문인데 두 개를 다 썼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X.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해석으로 풀려고 그러면 땅을 쳐야 돼요. 기준이 없었잖아요. 문장이라는 기준. 문장이 뭐가 문장이고 어떤 문장을 그죠? 우리가 올바른 문장으로 정할 것이냐.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그 기준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오늘 첫 강의의 핵심은 주절, 컴마, 주절은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다음 강의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또 다른 그런 챕터가 있으니까 쭉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섯 번째, 문장의 함정 피해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장의 함정을 어떻게 피할 거냐? 1. 주절을 찾아라. 첫 번째 예문 From the way they talked.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부터 I thought that they were married. 그들이 결혼했다는 생각을 했다. 이 문장에서 주절은 뭡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I thought라고 하는 주어 동사의 주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잘 보시면 밑에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from the way 다음에요. how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생략이 됐어요. They talked. 자, 우리는 이런 생략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뭐 생략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5개도 안 되는데 생략 요거 찾아낼 수 있으면 얘가 종속절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종속절이 뭐죠? 종속 접속사 뒤에 있는 절. 종속절이에요. 근데 얘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얘를 찾아내지 못하면 얘가 주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보아하니 자기야, 자기 한번 먹어봐. 자기야, 나도 한번 먹을게 하는 방식으로부터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무슨 생각했다는 거예요? That, 그들이 결혼한 거구나. 결혼 커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 얘가 주절이고요. 요게 접속사가 있으니까 종속절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종속절, 주절 반드시 하나만 있다. 복잡하게 문장이 쓰여져 있다? 복잡하게 문장이 쓰여져 있다? 아니, 그래도 복문이에요. 그냥 복잡하다 복문, 복잡하다 복문, 복잡하다 복문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은 잘 안 나와요. 복문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은 and로 연결이 가능하다. He is very honest and he will be welcomed by everyone. 그는 무척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한테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and로 연결이 돼서 주절, and 주절. 세 번째, 종속절이 주절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what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is the time. 시간이다. 됐어요. 여기 is가 동사인데 여기 또 동사가 있어. 근데 얘가 접속사잖아. 그러면 접속사 뒤에 있는 절은 종속절이고 뒤에 있는 절은 주절이죠. 이게 일자를 쓰는 건 주절이고 앞으로 아직 강조는 안 했습니다만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동사고. 그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식으로 종속 접속사 뒤에 있는 이 동사는 이만큼 앞에서 이 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설명한 대로 저거 어렵다 그러면 그냥 저런 게 있다고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속절이 이 주절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가 3개 있으면 절이 3개고 동사가 2개 있으면 절이 2개고 동사가 5개 있으면 절이 5개고 동사가 1개 있으면 이건 반드시 주절이어야 하는 거고, 그죠? 자, 동사가 2개 있어요. 동사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 동사가 5개 있어요. 하나는 주절이고 나머지 4개는 종속절. 그러면 종속절이 4개니까 종속 접속사도 4개. 근데 이처럼 생략해서 안 보이는 것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네 번째, 동사가 3개 있다면 절이 3개가 있다. 5번째, 문장 속의 동사의 총 개수는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종속 접속사의 개수가 된다. 동사가 4개 있다. 마이너스 1, 종속절 3개, 종속 접속사 3개.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고, 자, 저와 함께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가 남겨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짧은 시간에 핵심은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이다? 그 문장을 어떻게 쓴다? 단문, 중문, 복문으로 쓴다. 물론 혼합문도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을 오늘 배웠다면 첫 강의는 여러분 아주 시원하게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틈날 때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질문을 퍼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는 강의였습니다. 자, 드디어 전체적으로 영어를 만들고 있는 도구들이 나오는 두 번째 강의를 기대해 보면서 자, 첫 번째 강의 살짝 쉬었다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